안녕하세요. 미국주식론 대학이 미준입니다. 8월 25일 미준의 저녁 방송을 시작합니다. 오늘 녹화를 시작하기 전에 카톡을 통해서 문자 하나를 받았습니다. 제가 미국 주식으로 은퇴하기라는 제목의 책을 2권을 출판을 했는데요. 이 책을 낼 수 있게 도와주신 출판사의 본부장님의 메시지였습니다. 해마다 명절이 되면요, 계속해서 제 부모님 그리고 장인 장모님의 주소로 명절 선물을 보내주시거든요. 그래서 추석이 다가오기 때문에 혹시 주소에 변동이 있는지 문의를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죄송하고 마음이 좀 어떻게 보면 무거워지더라고요. 사실 제가 올 초까지 미존 3탄, 이번에는 이제 주식 이야기가 아니고 인생에 관련된 에세이를 하나 집필하고 있는데 지금 마감 시간을 훨씬 넘겨도 너무 많이 넘겼거든요. 사실 시킹알파 총괄 대표라는 직책을 맡고 좀 부가적으로 하는 일이 생겨서 조금 더 바빠지기도 했지만 사실 제가 미준이라는 채널을 돌보느라고 책에는 좀 신경을 못 쓴 것이 대부분의 이유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래서 굉장히 죄송한 마음이 들었고요. 그래서 오늘 방송에 이 얘기를 여러분들과 공유하는 이유는 좀 방송에 대놓고 약속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이 이제 8월 말에 접어들고 있는데요. 10월까지는 꼭 미준 3탄 집필을 완료해서 원고를 넘겨드리겠다, 이렇게 좀 공언을 하고 싶어서 방송 초반에 이런 얘기를 드리고 싶었습니다. 최근 들어서요, 출판 산업이 전반적으로 좋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저를 도와주시는 황금 부엉이 출판사 외에도 많은 출판계에 종사하시는 모든 분들께 좀 힘을 내시라는 메시지를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자, 8월 25일 보내드리는 미준의 저녁 방송 바로 시작합니다. 오늘 방송에서는요, 오래간만에 기술적인 분석에 관련된 소식을 전해드릴까 합니다. 기술적 분석이라는 것은 이제 주가 차트를 보고 향후 주가의 향방을 좀 예측해보는 이런 분석을 얘기를 하잖아요. 자, 애플이라는 주식이 굉장히 좀 연약해 보인다. 그래서 차트 전문가가 지금 보기에는요, 애플의 주가 차트가 그렇게 좋은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애플은 1등 기업이잖아요. 그래서 시가총액이 가장 커다란 애플이 좋지 않은 추세를 보일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전반적으로 미국 증시가 조금은 어려운 상황에 처일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지금 워닝을 던져주고 있습니다. 자, 구체적인 내용을 한번 살펴보시죠. 저도 뭐 이제 기술적 분석을 잘 할 줄 모르기 때문에 이 기사를 바탕으로 이러이러한 이야기를 하는구나, 이렇게 이해를 하는 수준으로 우리가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테크니컬 애널리스트, 즉 기술적인 분석을 하는 애널리스트가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애플의 주식은 지금 어떻게 보면 단기간에 굉장히 좀 피로감이 쌓여 있는 그런 사인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애플이 전반적인 미국 주식 시장에 간접적인 영향을 끼칠 가능성까지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된다라고 말을 하고 있고요. 자, 애플의 시가총액이 2.7 트릴리언입니다. 그래서 2.7조 달러 정도의 규모를 가지고 있는 시가총액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S&P 500 전체 시가총액의 7.4%를 차지한다. 따라서 그날 S&P 500이 올라가느냐 내려가느냐의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것은 사실 애플의 주가의 행방이라 이렇게 볼 수가 있거든요.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요, 애플 주식은 벤치마크, 즉 S&P 500의 인덱스가 높이 올라갈 때 이 프로펠이라는 것은 이게 프로펠러 아시잖아요. 뒤에서 이렇게 돌아가는 프로펠러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밀어 올리는 그런 역할을 할 수가 있다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고요. 반대로 주가가 떨어지는데 시가총액이 높은 종목이기 때문에 전체적인 지수를 끌고 내려갈 수 있는 그런 힘이 있는 종목이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가장 시가총액이 커다란 미국 주식인 애플 같은 경우는 다우존스 인더스트리 에버리지에도 들어가고 나스닥에도 들어가 있거든요. 따라서 S&P 500의 행방만 지금 애플이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 다우존스 그리고 나스닥의 주가 움직임에도 많은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것이 애플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밑으로 조금 더 내려가시면요, 자, 애플의 주가는 아웃퍼폼에 따라서 시장을 이겼잖아요. 자, 시장을 언제 이겼냐면 봄에 커렉션이 나타났을 때 2022년 들어서 주가가 계속해서 떨어졌잖아요. 자, 이렇게 시장이 조정을 받을 때 베어마켓 상황에서 굉장히 시장 대비해서 좋은 주가의 흐름을 보여줬던 것이 애플입니다. 자, 그리고 나서 6월 달에 가장 최저점을 찍고 시장이 반등을 시작했잖아요. 그때 역시도 시장보다 좋은 주가의 흐름을 보여준 게 애플이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 얘기는 지금 BTIG Chief Market Technician, 기술적인 분석을 하는 조나단 크린스키가 얘기하기를 기본적으로 디펜시브하고 오펜시브한 두 가지의 성격을 다 보여준 주식이 애플이다라고 칭찬해
보여주고 있는 거죠. 자, 그 얘기는 뭐냐면 주식시장이 이렇게 떨어질 때는 조금이라도 덜 떨어지는 그런 모습을 보이는 게 방어주잖아요. 따라서 방어주의 모습도 보여줬고, 그리고 이제 반등을 시작할 때는 시장의 평균 상승률보다 오히려 더 많이 올라갔기 때문에 공격적인 모습도 보여준 거죠. 그래서 굉장히 좀 방어적인 기질도 가지고 있고 또 성장주로서의 이 주가의 좀 급등을 보여줄 수도 있는 굉장히 좋은 주식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로는 어떻게 보면 조금 지나치게 주가가 올라갔다라고 평가를 할 수가 있다는 거죠. 자, 지금 굉장히 많은 기술적인 평가 지수들이요, 굉장히 애플의 주가가 좀 지나치게 올라갔다라고 이야기를 한다라고 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보통 주식 투자를 할 때 리스크랑 그 다음에 리워드를 이렇게 밸런스를 맞추는 것을 중요시 여기는데, 현재는 리스크가 이 리워드에 비해서 주가 상승의 기대치보다 조금 더 높게 올라간 상황이다. 따라서 애플의 주식을 매수할 계획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조금은 좋은 시점이 아니다라는 것을 여기서 우리가 엿볼 수가 있겠죠. 자, 크린스키는 또한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애플의 주식은요, 현재 50일 데이 무빙 에버리지, 우리가 이동 평균선이라고 부르는 거죠. 이평선이라고도 얘기하는데 이 50일 이평선에까지 떨어질 가능성이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렇게 되면 주가가 현재 주가에서 쭉 미끄러져서 152까지도 떨어질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 50일 이평선을 만나게 되면 다시 반등할 수 있다. 이렇게 지금 기술적인 분석에서는 나와 있다는 거죠. 자, 그리고 만약에 이 152달러 밑에까지 떨어진다면 굉장히 좀 좋지 않은 모멘텀이 발생할 수도 있다. 그렇게 되면 주가가 상당히 많이 떨어질 가능성까지도 열려 있는 거죠. 자, 그만큼 50일 이평선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하나의 지지선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내 생각에는 지금 애플이 굉장히 힘이 없는 상황이다, 약해졌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전반적인 미국 증시도 굉장히 좀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상황이다. 애플의 주가의 흐름에 따라서 S&P 500의 주가 흐름도 영향을 많이 받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이제 애플의 기술적인 분석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첫 번째 분석가 크린스키라는 분의 이야기를 들어봤는데요. 우리가 시킹알파에 들어가서도 기술적인 분석을 간단하게 살펴볼 수 있는 툴이 있어서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애플에 들어왔잖아요. 애플에 들어오셔서 여기 옆에 보시면 모멘텀이라는 탭이 있습니다. 모멘텀을 클릭을 하시고요. 자, 그러면 주가의 힘에 관련된 기술적인 분석에 대해서 여러 가지 지표를 살펴보실 수가 있는데요. 자, 일단 첫 번째로 애플의 모멘텀 그레이드는 B+다. 따라서 주가의 힘이 현재 굉장히 좋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그 이유를 여기서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는데 3개월에 걸쳐서 프라이스의 퍼포먼스를 보니까 주가가 3개월 동안 16.85%나 올라간 것이 애플이거든요. 최근 며칠 동안 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높은 수익률이죠. 반면에 섹터 미디언, 섹터라는 것은 이제 애플이 속해져 있는 테크놀로지 섹터를 얘기하겠죠. 테크놀로지 섹터는 지금 지난 3개월 동안 퍼포먼스가 0.16% 올라가는데 그쳤습니다. 따라서 비교적 굉장히 좋은 수익률을 냈다는 것을 여기서 다시 한번 확인을 해볼 수가 있고요. 자, 그리고 6개월 프라이스 퍼포먼스는 4.47%죠. 그 6개월 동안 오히려 그 IT 섹터는 마이너스 12%를 보였기 때문에 굉장히 좋습니다. 자, 9개월은 3.6%, IT는 마이너스 26%, 1년 동안 애플은 11.7%가 올라갔고요. IT는 오히려 마이너스 25%라는 굉장히 초라한 성적을 보여줬죠. 자, 그리고 다음에 나타나 있는 것은 S&P 500하고 그리고 애플의 리턴, 수익률을 비교를 하는 거거든요. 지난 한 달 동안 S&P 500은 4.2% 정도 주가가 수익을 냈고요. 지금 애플은 8.5%나 수익을 내고 있습니다. 자, 6개월 동안은 S&P 500은 마이너스인데 애플은 4.47% 플러스죠. 그리고 1년 동안은 S&P 500이 마이너스 7.8%, 애플은 11.7%입니다. 자, 그 밑에 보시면 토탈 리턴이라는 것은요, 배당금을 포함했을 때입니다. 애플은 배당을 지급하잖아요. 따라서 1년 동안 배당까지 포함하면 애플이 안겨준 수익률은 12.3%였고 S&P 500은 마이너스 6.45%였다. 이렇게 정리가 가능한 거죠. 자, 밑으로 쭉 내려오면 여기 보시면 이 주황색으로 표시된 게 애플의 주가 차트고요. 밑에 파란색이 S&P 500입니다. 따라서 S&P 500에 비해서 얼마나 좋은 주가의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 애플인지 우리가 한눈에 살펴볼 수가 있겠죠. 자, 그리고 조금 더 내려가시면요. 아까 우리가 이제 50일 이평선 얘기가 나왔는데 여러 가지 이평선과 애플의 현재 주가 차트를 비교할 수 있는 이런 그림이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 가장 끝에 보시면요. 지금 현재 가장 위까지 올라가 있는 것은 파란색이죠. 파란색은 10day SMA라고 나와 있죠. 그래서 10일 이평선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차트가 지금 주황선이잖아요. 주황색이 주가 차트입니다. 그래서 애플의 현재 주가를 나타내고요. 그 밑에 빨간색이 200일 이동평균선, 그리고 녹색이 보이죠? 녹색 같은 경우는 100일 이평선이고요. 마지막에 분홍색으로 표시된 선이 50일 이평선입니다. 방금 전에 우리가 기사를 통해서 살펴봤을 때 이 50일 이평선까지 주가가 급락할 가능성까지도
부분까지도 우리가 염두를 해야 된다. 이렇게 지금 기사에서 얘기를 했잖아요. 자, 50일 이평선 보시면 152.4달러까지 떨어져 있죠. 자, 152.4달러 여기 다시 가서 확인을 해보죠. 자, 크린스키가 얘기하기를 애플 주식이 50일 이평선까지 떨어질 가능성이 있고 그러면 152달러다. 그래서 맞아 떨어지죠.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152달러가 현재 50일 이평선의 수준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한 가지만 더 보여드릴 텐데요. 여기 보면 Relative Strength라는 게 있습니다. 자, RSI, Relative Strength Index라는 게 있는데요. 이건 뭐냐면 이 인덱스가 70 이상으로 올라가게 되면 좀 지나치게 주가가 올라갔기 때문에 조만간 조정을 받을 그런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RSI가 30 밑으로 떨어지게 되면 좀 지나치게 과매도가 나타났다. 따라서 조만간 주가가 반등할 가능성이 있다. 이런 식으로 기술적인 분석을 우리가 쉽게 해볼 수가 있거든요. 자, 지금 차트를 보시면 파란색이 RSI거든요. 자, 여기 보시면 올라갔다가 내려가고 올라갔다 내려가고를 반복하고 있는데 가장 위에 올라갔던 선을 보시면 78까지 올라간 적이 있고요. 그 전에는 75였고 여기를 보시면 60한5 정도에서 떨어지고 있죠. 자, 그리고 가장 마지막에 최고점은 75.35였습니다. 따라서 정말로 RSI가 70을 넘어가게 되면 주가가 곧 하락할 것을 예상해 볼 수가 있겠구나. 기술적인 분석이 좀 어느 정도 들어맞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자, 그리고 이제 가장 밑에 떨어진 그 RSI를 보시면 여기는 34까지 떨어진 적이 있고 여기도 31까지 떨어지고 반등을 했죠. 여기는 32.54에서 반등을 했고요. 자, 그 밖에 37.8, 32, 여기는 32까지 올라갔죠. 따라서 정말로 RSI가 30 근처까지 가면 조만간 주가가 다시 올라갈 가능성이 있구나라고 우리가 트레이딩 하시는 분들 계시면 이 RSI를 좀 사용하시면 비교적 효과를 올리실 수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다시 CNBC 프로의 기사로 돌아와서요. 나머지 부분을 좀 읽어볼까 합니다. 자, 이번에는 새로운 전문가의 이름이 등장을 합니다. 페어 리드에서 일하고 있는 파운더죠. 창립자인 KT 스톡톤이 있습니다. 라스트 네임이 스톡톤이네요. 굉장히 좀 주식 투자에 일가견이 있는 가족인 것 같고요. 자, 이 KT 스톡톤이 얘기하기를 새로운 모멘텀이 보이는데 셀 시그널이다. 따라서 애플을 팔아야 되는 신호가 계속해서 잡히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애플뿐만 아니라 S&P 500 역시 지금은 매도 시점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근거를 좀 들어보시죠. 자, 오버보트 컨디션. 그래서 좀 지나치게 주가가 많이 갔다는 거죠. 그래서 너무 지나치게 단기간에 주가가 많이 상승했기 때문에 좀 기다려왔다. 그래서 애플은 떨어질 때가 한참 지났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기대하기로는 풀백이 곧 나타날 거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자, 풀백이라는 것은 이제 밑으로 이제 주가가 좀 하락을 하는 거죠. 그래서 200일 이평선까지는 떨어질 거라고 기대를 하고 있다. 그래서 160.62에 최초의 그 지지선이 마련되어 있다. 200일 이평선이 166이라는 거잖아요. 아까 우리가 시킹알파에서 200일 이평선 여기 있죠. 빨간색을 얘기를 하고요. 보시면 160.62 맞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주가가 떨어지면 여기서 첫 번째 지지선이 형성이 되어 있다. 과연 160.62에서 다시 반등을 할 건지 아니면 여기서 막히지 않고 쭉 떨어질 건지, 쭉 떨어지면 이제 결국 50일 이평선인 152.4까지 떨어질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 기술적인 분석을 하는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이렇게 정리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스톡톤이 얘기하기를 지금 현재 분위기는 많이 바뀌었다는 거죠. 그래서 전반적인 주식시장의 분위기가 좋지가 않다. 그리고 애플만 그런 것이 아니고요. 전반적인 주식시장이 그렇다는 겁니다. 특히 이제 그 빅스 지수를 보면 공포지수라고 우리가 부르는 거죠. 공포지수가 올라가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한번 보시죠. 자, 빅스 지수가 지금 24.17인데 24.17인 것도 중요하지만 여기 보시면 최근 들어서 계속해서 6월 13일 날 정점을 찍고 계속 하락 추세를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공포지수가 쭉 떨어지면서 주식시장이 상승을 했잖아요. 그런데 이제 지금부터는 다시 공포지수가 상승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주가가 흐름이 좀 끊겼다. 이렇게 이해를 해볼 수가 있는 거겠죠. 그리고 스콧 레들러라는 또 다른 전문가가 등장을 하는데요. 이분은 T3Live.com에서 일을 하시는 파트너고요. 자, 이분의 의견에 따르면 애플은 결국 지금 위크니스를 보여주는데 렐러티브 스트렝스 지수 아까 기억하시죠? 그래서 지금 상대적으로 좀 주가가 많이 올라갔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떨어지는 그런 시그널을 금요일부터 보여주고 있다라고 합니다. 자, 모든 투자자들이 최근 들어서 이제 한 2주 동안 애플이 너무 간 게 아닌가 이런 얘기를 좀 많이 나눴다는 거죠. 그래서 주가가 지나치게 올라간 거에 대해서 걱정을 한 최근 2주 동안 해왔는데 그래도 애플은 떨어지지 않고 계속 올라가고 있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S&P 500도 애플의 힘을 받아서 그 주가의 흐름을 이어갈 수가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는 굉장히 좀 지켜보면 재미가 있을 것 같다. 그래서 어느 정도까지
정도까지 떨어질런지 우리가 한번 모니터링을 해볼 필요가 있다라고 얘기하고요. S&P 500에서는 현재 4130 정도가 하나의 지지선인데 이거를 이제 뚫고 내려가면 4030 그리고 4040 정도의 지지선이 하나 더 있다는 거죠. 그래서 과연 4030, 4040에서 어떠한 모습을 보이느냐가 굉장히 중요하다. 현재 트레이더들, 단기 투자를 하는 트레이더 입장에서는 요 4030에서 4040 사이에서 어떠한 일을 S&P 500이 어떠한 움직임을 S&P 500이 보여줄 거냐에 굉장히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BTIG의 크린스키가 다시 등장을 하는데요. 이분의 의견에 따르면 자, 그가 지금 애플을 모니터링 할 때 하나 굉장히 주의 깊게 보는 사인 하나가 뭐냐면 50일 이평선이라 그럽니다. 그런데 그냥 50일 이평선이 아니라 현재 주가랑 50일 이평선의 그 차이가 얼마나 떨어져 있는가 이 부분에 우리가 좀 신경을 써야 된다는 거죠. 자, 지난주에는요. 지난주에 주가랑 50일 이평선이 16%나 벌어진 적이 있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것은 unusual이니까 특이한 거죠. 그래서 보통 일이 아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너무나 많이 벌어져 있었다. 스프레드가 너무 컸었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죠. 자, 우리가 지난 7년간의 주가 차트를 좀 살펴보면요. 애플의 주식이 이렇게 50일 이평선하고 16% 이상 벌어져 있었던 것은 딱 한 번 있었다고 합니다. 그때가 언제였냐면 2020년 8월 9월이었거든요. 자, 2020년 8월 9월 여러분들 기억이 가물가물하시겠지만 이때 주가가 엄청나게 달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50일 이평선보다 한참 위로 올라간 적이 있었거든요. 자, 그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 50일 이평선보다 주가가 27%나 하향 조정된 적이 있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그렇게 27% 정도 50일 이평선에서 떨어진 이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주가가 20% 급락을 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8월 말부터 9월 말까지 주가가 20% 떨어지면서 다시 이제 50일 이평선과의 간격을 좁혔다. 이렇게 이해가 가능하거든요. 지금 현재는 애플의 주가랑 한 10% 정도 떨어져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좀 떨어졌죠. 그래서 16%까지 간격이 벌어졌다가 10%까지 떨어진 상황인데요. 크린스키가 얘기하기를 이렇게 많이 스프레드가 벌어진 다음에 이 주식의 움직임이 어떻게 될까는 사실 뭐 주식에 따라서 다양한 모습을 보일 수 있기 때문에 섣불리 판단하기는 어렵다. 하지만 보통은요, 인플렉션 포인트, 즉 주가의 흐름이 급격하게 바뀔 만한 그런 하나의 이벤트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은요, 오래간만에 차트 분석, 기술적 분석에 관련된 뉴스 기사를 함께 읽어봤는데요. 제가 이렇게 차트 분석에 관련된 뉴스를 여러분들과 공유하는 이유는 우리가 열심히 차트 분석 기법을 공부를 해서 정확한 시점에 주식을 사고 팔아서 수익률을 좀 극대화시키자, 이러한 목적을 가지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요. 사실 제가 드리고 싶은 메시지는 정반대입니다. 지금 보고 계신 그래프는요, RSI 기억하시죠? Relative Strength Index라고 부르는 거잖아요. 아까는 우리가 1년 차트를 봤는데 지금은 5년 차트를 보고 계십니다. 자, 지난 5년 동안 애플의 주가 그러니까 애플의 주식이 어떠한 움직임을 보였는지, 그리고 RSI는 어떤 움직임을 보이는지 우리가 한눈에 살펴볼 수가 있는데요. 밑에 파란색으로 표시된 선이 RSI입니다. 그리고 이 RSI는 아까 제가 설명드린 것처럼 70 이상으로 올라가면 주식이 좀 주가가 너무나 뛰었다, 과매수됐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해볼 수가 있는데, 여기 보시면 가장 높은 점이 2018년에 80까지 올라간 적이 있고요. 자, 그리고 2019년에는 77까지 올라갔죠. 자, 2020년에 87, 그리고 여기는 86까지 올라간 적이 있습니다. 그 뒤로도 2021년 7월 달에 80까지 올라간 적이 있고요. 자, 여기는 77까지 올라갔네요. 그리고 최근에 가장 높게 70.19를 찍었는데요. 자, 보시는 것처럼 좀처럼 70, 80 이상으로 올라가기가 어려운 것이 RSI거든요. 왜냐면 이 정도로 주가가 급상승을 하면 다시 추락하게끔 돼 있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해볼 수가 있고요. 반대쪽도 마찬가지입니다. 아까 제가 30 이하로 떨어지면 주식이 너무나 떨어졌다, 좀 과매도 됐다, 이렇게 이해하실 수가 있다 그랬잖아요. 자, 여기에 첫 번째 가장 낮은 지점은 32.66입니다. 2018년이고요. 2019년에 보시면 28까지 떨어졌죠. 그리고 여기는 35까지 떨어진 적이 있고요. 여기를 보시면 2020년에 27.8, 그 밖에는 계속 39, 그 다음에 여기는 42, 최근에 보시면 2022년 3월 달에 35까지 떨어진 적이 있고요. 여기는 33까지 떨어진 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애플 주식은 또 떨어지면 30 근처까지 떨어질 수 있지만 그리고는 다시 반등한다, 이렇게 우리가 기대를 해볼 수가 있잖아요. 따라서 이러한 변동성이 주식 투자를 할 때는 필연적이라는 것을 우리가 좀 이해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나치게 주가가 올라갔으면 또 몇 개월 동안 떨어질 수도 있는 거고요. 또 지나치게 몇 개월 동안 떨어지고 나면 다시 반등을 시작하는 것이 주식 시장이고, 주가의 흐름이 당연히 그렇게
그렇게 가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는 거죠. 하지만 한 가지 확실한 것은요. 지난 5년 동안 처음에 애플의 주가는 여기 보시면 40달러에서 시작했잖아요. 5년 전에. 근데 이 40달러밖에 되지 않던 애플의 주가는요. 현재 많은 굴곡을 겪으면서 167까지 올라가 있습니다. 4배 이상 상승을 했잖아요. 따라서 이런 것을 우리가 좀 봤을 때 주식시장은 역시 변동성을 누가 더 쉽게 감내하면서 기다릴 수 있는가, 여기에 따라서 성패가 갈린다. 이렇게 정리를 해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미주은 저녁 방송도 마지막까지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을 담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내일 조금 더 유용한 정보 가득 모아서요, 다시 인사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모두가 미국 주식 투자로 은퇴하는 그날까지 다 함께 화이팅입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